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또 기간이 좀 포지셔닝이 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날이죠. 오전에는 기간이 개인과 함께 순매수를 하다가 외인들이 오늘 순매도가 많았어요. 많이 나오면서 기간이 이제 순매도로 돌아섰고, 그러다가 이제 기관이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좀 압박을 하니까 또 그거에 따라 또 외인들이 순매도를 늘리는 이런 스노볼링이 되는 참 묘한 그런 좀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밴드 하단이기 때문에 내일은 뭐 특별한 게 없으면 기관에서는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를 좀 해보고요. 일단 시황, 그 전체적인 그 지수 상황부터 좀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어, 오늘 지수를 보면, 네, 요게 지금 금융투자에서 이제 발표했던 거죠. 그 예상입니다. 예상. 이번 주 예상이 3100에서 3260. 네, 일단 금주는 이렇게 움직일 것 같다. 라고 지금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일단 뭐 급등한 다음에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3260 이쪽 부분 상단으로 또 터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오늘하고 이제 내일, 오늘 이제 수요일이니까 내일하고 모레 이틀 남았는데 이틀 동안 여기까지 지수가 급등하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 밴드 하단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뭐 여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기존에 여기 한번 상승했던 데 있죠. 네, 지수가 한번 여기까지는 그때 한번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요 정도 폭, 네, 여기까지는 해서 약간은 그래도 들어 올려주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가 뭐 한 3160, 그쵸? 3160, 조금 더 올린다 그러면 3180에 이런 정도, 이제 3200 약간 하단.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번 주에 한번 들어 올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밴드 하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금융투자 쪽에선, 기관에서 최소한 금융투자에서는 약간 그런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외인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근데 외인들이 좀 매도를 많이 했어요. 외인이 순매도, 개인 여전히 순매수, 어제 오늘 순매수, 기관이 순매수였다가 이제 순매도로 바뀌었죠. 외인들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 쪽도 좀 순매도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투자는 그래도 오늘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밴드 하단에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금융투자 쪽은 약간 순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최근에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연기금이죠. 네, 투신 연기금 계속 순매도인데, 뭐 그래도 양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간밤에 이제 FOMC 발표도 나오고 할 텐데, FOMC 발표에 따라서 이제 외인들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신흥국 중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 코스피 급등이 좀 있었거든요. 35%인가요? 이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FOMC에 따라서 좀 약간 투자 심리가 좀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기대는 좀 그래도 좋은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이제 기대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을 없애고 확실한 그 발언이 나오길 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뭐 좋은 형태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튼 FOMC 발언에 대해서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FOMC에서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내일은 이제 지수가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네, 이 금융투자를 바탕으로 한 기관들이 약간 순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동안 패턴을 보면 그래요. 이런 날 이제 다음 날은 외인하고, 그러니까 내일이죠. 외인하고 기관이 FOMC 그 결과가 좀 괜찮다 그러면은 외인 기관 순매수, 개인 순매도로 지수 약간 올려주고 이런 형태로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예측입니다. 예측. 예상인 거고요. 제가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막 예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고, 네, 죄송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좀, 네, 말씀드리고 할게요. 네. 어제 한 분이 이제 좀 질문을 하셔갖고, 요거로만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제가 어저께 그 방송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서 서비스업, 그러면서 건설로 묶여서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그 방송을 갖고,
왜 삼성 엔지니어링이 서비스가 맞는지 이제 궁금해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한국증권거래소 분류대라면 서비스업입니다. 코스피의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어요. 근데 FN 가이드라고 있죠. FN 가이드에서 업종, 산업군 간의 그런 연관성 갖고 분류한 거에선 건설이에요. 네. 여기서 약간 좀 혼동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건설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코스피에서는 서비스업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업종 분석할 때 조금 얘는 좀 특이해요.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뭐 건설 그런 쪽도 뭐 있지만 기본적으로 설계 쪽을 많이 하거든요. 그쵸? 설계단 이런 쪽은 또 강하잖아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설계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공사 전체적인 설계를 하면서 그 재정적인 부분까지도 다 그 컨설팅을 해요.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이제 뭐 물자는 어떻게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있죠. 그 초기 설계단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참고 삼아 말씀드린 거고요. 자, 오늘 뭐 공시 뭐 이런 게 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디지털 기술로 수익성 친환경 개선 기대 이런 게 나오죠. 네, 그러면서 뉴스가 보면 딴 건 없어요. 전부 다 ESG에 대해서 나와요. 제가 언제 뭐 기회가 되면 ESG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근데 뭐 물론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요, 뭐 그런 거는 관심 없다 그러시면은 뭐 네,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 게 참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네,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 ESG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ESG가 그 좀 화두긴 해요. ESG의 E는 Environmental, 그 다음에 S는 Social, 그 다음에 G는 Governance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뜻이에요. 그래갖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그렇고 이제 금융기관들이 평가를 할 때 ESG, 그러니까 비재무적 요소거든요. 재무가 아니라 기업의 어떤 경영활동을 통해 일으키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그리고 기타 수입들 이런 거 말고 거기 연관되지 않았지만 environmental, 그러니까 약간 환경적인 요소, 친환경적으로 하느냐, 그 설계나 뭐 과정이 친환경적이냐, 아니면 social, 또 어떤 사회에 대해서 공헌도 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뭐 governance, 지배구조가 오너 일가에 대한 독식이 아니라 투명하게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재무적인 것만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이런 기업의 책임, 지속적인 책임 경영 이런 걸 계속 이제 보는 걸로 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신용평가도 이제 많이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 평가가 지금은 신용평가 괜찮은데도 ESG를 제대로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신용평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지면 만약에 이제 기업이 전환사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채권이나 이런 거 발행을 할 때 신용평가가 떨어지면 좀 불이익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외부 그 투자자들이 볼 때도 기업의 신용평가가 떨어지면 어떤 평가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투자 위축이 되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ESG는 정말 중요한 그런 건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수주도 많았죠. 해외 수주도 많고 그런데 타이 쪽, 태국, 네, 태국에서 수행 중인 타이오일, 네, 타일랜드니까 뭐 타이 쪽이죠. 네, 어쨌든 거기 서류나 이런 쪽인데 거기에 이제 파일, 네, 출력물이 아니라 디지털 파일로 이렇게 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면서 거의 이제 건설이다 보니까 용지 출력도 많잖아요. A4 용지로 따지자면 천만 장 정도 절감하게 됐대요. 종이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3D 그런 설계 자동화 솔루션 이런 거 바탕으로 해갖고 디지털로 주는 거예요. 디지털로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형태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출력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종이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디 있죠? 네, 30년대 나무 1000그루를 살린 거랑 똑같대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친환경적인 거죠. 나무를 베지 않고 자연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삼성 엔지니어링도
네, 이런 모습에서는 뭐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고 평가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계속 도입을 하면 사실 이것도 비용이거든요. 비용도 뭐 기업의 수주 규모에 비해서는 뭐 조금 적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비용 절감도 되고 또 이런 게 좀 잘 자리 잡히면 아까 말씀드렸죠. 업종이 서비스잖아요. 이런 거 바탕으로 한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 3D 요거 같고요. 이게 또 하나의 매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괜찮은 그런 공시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재무적으로 크게 연관된 건 아니지만 ESG라는 거, 비재무적인 요소, 그다음 기업의 어떤 이미지나 평가 여기서 좋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땐 되게 괜찮은 공시라고 봅니다. 자, 수급인데요. 수급. 외인은 요즘 계속 팔고 있어요. 팔고 있는데 지수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FOMC 발표 전에 그런 불확실성, 요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부담감으로 좀 작용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좀 오른 종목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순환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런 매도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데 또 안타깝게도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쪽도 좀 이런 매도가 나오긴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괴롭힌 만큼 또 그만큼 더 잘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오늘 금융 쪽, 이제 기관 쪽은 순매수로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팔고 사고 이거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지켜보자고 좀 말씀드렸죠. 그 기간에 어떤 매도가 줄어들거나 또는 순매수가 들어오면 여기가 늘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도 좀 늘어났어요. 네, 오늘은 어찌됐건 기간이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매수가 강했던 날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순매수 들어왔다는 거, 뭐 코스피 지수 밴드 하단이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종목도 이제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뭐 거래량은 줄었죠.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줄은 상태고, 네. 조정받을 땐 거래량이 주는 게 좋아요. 거래량이 늘면서 조정받으면요, 뭐라 그럴까요? 스프링을 꽉 누른 거랑 똑같아서 이게 강하게 튀거든요. 그러면 오르는 걸로 튀면 좋은데 만약에 지지라인이 살짝 이탈하면 또 강하게 이탈해요. 그래서 이 거래량 주는 건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연기금, 네, 매수 들어왔고, 한참 속썩였던 이제 투신 쪽 여기도 네, 순매수 들어왔고요. 다만 이제 보험이 여전히 순매도인데 그래도 양을 많이 줄였거든요. 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만 보고 봤을 땐 FOMC에서 좀 부정적인,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에 안 맞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내일은 지수가 상승할 확률이 높거든요. FOMC가 막 이상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물론 이제 또 다른 갑작스러운 외생 변수가 안 생겨야겠죠. 네, 그렇다면은 내일 지수가 상승한다 그러면 보험이 내일 순매수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들어요. 그리고 여기가 다 순매수가 늘고 과거 패턴대로 하자면은 이제 외인들이 좀 확실성을 갖게 되면 매수로 전환을 하고, 그러면서 개인은 매도하고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약간 일단 13,500원 이걸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려고 그러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면요. 네, 오늘 뭐 코스피 일부 하락을 했죠. 하락한 날 뭐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면 버는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빠졌는데 종목이 안 빠지면 그래도 뭐 괜찮은 거죠. 자, 그래서 13,500원 여기를 지금 목표로 가야 되는데 60선도 지금 뭐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단선은 지금 계속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쵸? 여기 하단은 이 하단 쪽 이 박스 하단권, 네, 여기는 지금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면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약간 좀 확대를 할게요. 5일선에 대해서도 부담감을 갖는 게 조금 안 짚혀. 네, 이 5일선에 대해서도 돌파를 못하고 부담감을 갖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조정이라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기간 수급이 바뀌고 이러면은 바로 이거 올라탈 수 있는 거라, 5일선은 뭐 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박쥐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그쵸?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부담 안 가져도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이제 아래쪽에 꼬랑지 그리고 이 몸통 안으로 숨겨 들어가는 봉이 나올 것
싶다고,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모양새는 좋은데 13,500원을 건드리면서 윗골이 나온 거, 그리고 이게 빨간색이었으면 좋았겠죠, 그쵸? 근데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요게 시가가 13,400원이니까 여기가 시가, 여기가 이제 종가였으면은 뭐 차트도 더 이뻤을 텐데, 뭐 아쉽긴 하지만, 만약에 뭐 내일 기관이 순매수로 들어온다, FOMC가 괜찮았고 순매수 들어온다 그러면 수급도 지금은 과한 매도 상태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시그널도. 그러니까 내일은 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13,500원까지 가주면 좋고요. 그래서 간밤에 있는 FOMC가 좀 관건이긴 한데, 그래도 뭐 시장에서도 이런 매파성 발언보다는 비둘기성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뭐 엽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내일은 그래도 장이 조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 이걸로 좀 답답하실 텐데 괴롭힌 만큼 더 잘 가면 좋겠네요. 잘 가길 좀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맛있는 저녁 드시면서 네, 기운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편안한 그런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